내노라 하는 세계의 리더들이 강조하는 직감. 직감이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지금 직감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집을 고를 때, 누군가의 정직함을 판단할 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데도 묘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예감이 들었던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직감은 경험이나 지식 또는 감각적인 느낌을 토대로 얻는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다 보니 경험과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직감을 믿고 따르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더 신중한 분석이나 근거에 기초한 판단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감은 특히 기억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할 때나 빠르게 상황을 판단할 때 빛을 발하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 이상을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직감 또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무의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측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럼 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직감이라는 것이 본래 판단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느껴지는 것에 가깝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직감을 느낀다고 해도 직감을 믿어도 될지 스스로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감각에 대한 자각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망설이지 않고 직감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감을 활용한 경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 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더욱 직감이 뛰어나지는 것이죠. 둘째, 민감성과 감정적 지능이 높습니다. 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민감성이 뛰어나 내면의 느낌을 잘 자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다양한 감각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직감을 느끼고 활용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의 특성상 인간과 관계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감정적 지능이 높으면 직감 또한 뛰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셋째, 독창적이며 유연하게 사고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자신의 틀이 정확한 사람이라면 직감이라는 걸 느끼기도 어려울 뿐더러 왠지 모를 촉이 느껴져도 자신의 틀을 깨야 하는 상황 앞에서는 내면의 소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으려면 유연한 사고는 필수예요. 유연한 사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주기 때문에 직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독창적일 수밖에 없죠. 넷째,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난 직감을 가진 사람은 정보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려면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 주변 환경과 상황, 그 외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직감이 뛰어난 사람은 복잡한 정보 속에서 패턴이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하는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들어보니 난 직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생은 글렀냐고요? 그럴 리가요. 어느 정도는 선천적일 수 있지만 직감은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감을 기르는 방법 첫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등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내면의 감각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직관력을 키워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적인 거죠. 남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말렌 아바디는 쉼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쉼은 무의식이 복잡한 정보에서 적확한 핵심을 찾아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직관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에만 골몰하기보다는 커피를 한잔하거나 다른 분야에 눈을 돌려 잠깐 쉼을 가지면 더 좋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감정적 지능 높이기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직감적 직관의 질은 사람의 감정적 지능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정적 지능을 높임으로써 직관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적 지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원천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의 소리가 정확한지 확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마음의 소리가 당신의 선택에 중요한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도 감정적 지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영화를 볼 때, 함께 스포츠팀을 응원할 때, 상대의 감정에 공감해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동안 상대를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직관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열고 다양한 경험하기입니다. 풍부한 경험이 없다면 내가 느끼는 직감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주변에 무관심하다면 경험을 하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저녁을 뭘 먹을까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곤 하죠. 지금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을 거예요. 일상적인 활동에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매일 보던 것, 매일 경험하던 것이라도 그 자극이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처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내맡겨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사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맞는 길일지도 몰라요. 단, 그 확신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또 함께 나누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